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하고 은퇴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다양하게 생각해봤는데요. 네. 뭐 상가주택에서 제가 위층에 거주하거나 네, 아니면 뭐 다가구에 전대를 받고 부럽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저는 서울 개포동에서 왔습니다. 개포동에서 오셨죠? 네, 조그만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 회사는 마곡나루역 근처에 있습니다. 아, 회사는 마곡나루 쪽에 계시고 네. 개포동에서 오셨고. 예,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한 번씩 자주 이 경매나 부동산 관련해서 보는데 조금 제가 찾던 컨텐츠여서 네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로 어떤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하고 은퇴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네. 네. 그러면은 그 사업은 그래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사업은 제가 한 이제 10년, 한 9년 차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근데 좀 유지는 하는데 제가 이전 직장, 제가 사업은 한 10년 조금 안 되지만 직장 생활을 저도 한 20년 정도 했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내일을 한번 해야지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네네. 제가 제 사업을 뭐 자이든 타이든 아니게 했었고 9년까지 잘 끌고 왔는데 그 당시에 제 사업을 할 때도 저는 한 55세에는 나는 은퇴해서 내가 원하는 은퇴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네. 너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면서 했으니 이제 좀 여유 있게. 그래서 뭐 소위 요즘 뭐 따박따박 나오는 월세 뭐 네네. 받는다는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세팅을 좀 하려고 네네. 제가 한 1년 전부터 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네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그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네. 이런 쪽으로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네네. 부동산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뭐 근데 제가 그 시기는 한 올해 한 6월달 이후 제가 또 네.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지가 이제 4년 정도 되었는데 네네. 한 2년을 또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 거주가 거의 한 2년째 다 되어가고 있고 시기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 2년 하셨고 플러스 2년 정도 더 갖고 가실 생각이신 거고 이 개포동이면 아파트 그럼 1주택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1주택입니다. 1주택자. 그럼 부동산은 요 개포동 주택 하나 딱 갖고 계신 거예요? 하고 지금 현재 마곡나루 쪽에 네. 있는 이제 사무실 오피스 하나. 오피스 하나.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한 2, 3년 전에 이제 부산 쪽에 이제 제가 재개발지 2주택이 되면 또 세금 관련 때문에 제가 또 철거를 했었거든요. 해보셨어요? 예, 용도하고. 토지만 있는 거겠네요 지금 현재. 예, 지금 토지만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현재 옆쪽에 그 지주택 한 5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미래 가치도 있고, 네. 그 해운대 센터 맞은편에 망미동이라고 있거든요. 부산 쪽인데요. 해운대 센터 쪽이면은 수영구 쪽입니다. 여기 아닌가요? 망미동. 그쪽에 있습니다. 준축구도 좀 있고. 여기 그 수영현대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재건축도 하고, 여기, 예, 여기 전체가 재개발되고 있어요. 여기 그 유명한 삼익빛이 있고 좋네요. 입지가 여기는 사업성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장기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바로 그냥 정리를 했어요. 제 아들한테 정리해서.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취득세가 그 공시지가로 네. 때는 마지막 해였거든요. 그때 제가 철거하고 재개발이 부산하고 서울하고 또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서울은 120제곱미터고 부산은 9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배분 계산해서 나눠가지고 하나씩 받을 수 있게끔 부산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직장생활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하다가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무역 관련 보류하고 스포츠 글로브 이런 쪽에 OEM 하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해외 공장에 인도네시아하고 호치민 쪽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30대 초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사 생활 한 3년 정도 네네. 조금 안 되게 했었습니다. 주로 지금 무역 쪽에 하셨고 지금 사업도 그러면 비슷한 결로 하시는 예, 건가요?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고 이제 베트남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는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노년을 좀 보내고 싶다고. 맞습니다. 예. 호치민에도 한국 사람이 많이 가 있고 네. 저는 또 나트랑 쪽에서도 조금 일을 했었거든요. 나트랑. 그것도 한국 회사가 제가 2000년도 초에 그때 뭐 출장 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한국 회사들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워낙 많이 변했고
그럼 베트남 거의 한국이라고 뭐 제 얘기 들었는데. 예, 맞아요. 예. 살기는 되게 편할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은퇴해서 네. 그 웬만한 뭐 조금 어느 정도 연금 받는 수준의 위치를 맞춰놨고 네. 이제 생활하면 편한 건 많아요. 운동도 할 수도 있고 먹거리도 좀 맞고 제가 인도네시아는 참 좋아하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게 순박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좀 음식이 좀 안 맞았어요. 이렇게 아, 그래요? 뭐 튀긴 음식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뭐 살국수 다 아시다시피 일단 반미. 밤이 엄청 좋아하죠. 예. 그 맥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잖아요. 예. 제가 거기 생활비도 좀 한국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은퇴한 부부가 산다고 하면 호치민 시내에서도 약간 좀 외곽 뷰 나오고 하는데 요즘 뭐 월세가 많이 낮아졌어요. 네네네. 한 70에서 80만 선이면 잘 고르면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거기에서 또 여기저기 또 볼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는 가서 따뜻한 데서 지내면 좋을 것 같다. 네, 생각 좀 맞아요. 들었었고. 네. 맞아요. 제가 이게 옛날부터 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겨울 되면 조금 고질병이 좀 거기 가면 이 전통적인 마사지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출장 갔다 오면 거의 허리 많이 치료하고 옵니다. 좋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개포동을 결국은 이제 파셔야 되는데 요거를 매도하면 시드가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하면 한치면 25억 25 현금으로 이제 예. 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본 시드를 기준점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거를 이제 시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거주도 해결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아예 한국집을 필요가 없으신 상황이 되는 건가요? 다양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네. 뭐 상가주택에서 제가 위층에 거주하거나 네, 아니면 뭐 다가구에서 전적으로 뭐 요즘 다중주택 서울에 네, 해서 임대료를 받고 아니면 제가 또 뭐 전세로 산다거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이 많아요. 이게 제가 최근에 뭐 임장도 좀 많이 다니고 서울에 한 3개월 동안 나온 다중주택 다가구 이런 거는 제가 거의 다 임장을 갔거든요. 예. 점심 먹고 퇴근하고 일찍 오면 어차피 네네. 지하철 다 봉촌역, 신림역, 뭐 사당역 이런 쪽에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눈인장이라고 하죠. 사전 분석 없이 대충 보고 이 정도 하겠구나 했는데 좀 좋은 물건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매만 꼭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경매 보러 갔다가 그때 우리 저 보관장님께서 그 의왕역에 그 상가주택 있잖아요. 제가 한번 네네네. 봤거든요. 위치하고요. 좋더라고요. 딱 보니까요. 예. 아까 보셨어요? 아니, 책을 읽고 예. 보긴 하는데 제가 이제 소품을 팔아봤죠. 와가지고요. 이 정도면 뭐 그런 주기라도 네, 괜찮죠. 그거는 충분히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거기는 별로 왜냐면 장기적으로 시세도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세 차익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실거주를 하셔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거를 좀 여쭤봤던 건데. 그래서 지금 그 신림동 쪽에 고시원 나오는 물건이 작년에 좀 있었어요. 이렇게요. 네. 그게 한 15억도 전후. 어차피 이게 제가 취득하려고 하는 이 근생 건물하고 현재 자가에 담보를 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 금리에 맞게끔 세팅만 해놨고 보유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재건축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니까 그것이 아직 조합은 설립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예, 뭐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이런 매도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럼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조합도 아직 설립이 안 됐으면은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가려면 최소한 한참 돼 있죠. 5년, 네. 아무리 빨라도 5년이고. 한 15년, 20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못 들어가요. 요런 데인가요 혹시? 개포동이면? 아 이거시구나. 아 이거 시간 좀 많이 걸리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워낙 근데 요즘에 요쪽 지역에 이제 뭐 천지 개벽을 하고 있는 동이라 가지고 미래 가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아파트 너무 튼튼해 보이는데. 아니 근데 뭐 이제 재건축 안전지단 많이 완화해 준다고 하니까 이건 연식이 얼마나 됐나요? 이제 한 40년 다 돼가는 것 40년 같습니다. 다 돼가요. 네네. 와 근데 40년 근데 왜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 마지막 남은 이제 재건축입니다. 이쪽이. 지금 대표님 말씀 딱 들으니까 아까 앞전에 오신 분도 최종적인 목표가 그분도 상가주택으로 가시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실거주도 되고 1층에서 월세 나오고 2, 3, 4층, 2층, 3층은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넣으면은 이제 투자금이 어느 정도 좀 적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상가주택 쪽으로 이제 보시던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이 사실 요 두 군데였어요. 하나는 위례에 여기 남쪽에 보면은 위례 서일로 마을 카페거리라고 이게 지금 상가주택지가 쭉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은 좀 별로예요. 지금은 별로인데 여기 복정역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진행 예정인데 사업 시행자가 이제 현대건설로 정해졌고 여기 이제 직장 업무지구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한 5년, 6년이 걸리겠지만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면은 실제로 뭐 회식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뭐
할 만한 그런 장소가 이제 이쪽이 이제 직주 근접으로서 굉장히 좀 좋아질 지역으로 좀 보이고, 또 한 군데는 여기 이제 판교역 있고 백현동 카페 문화거리, 여기 상가주택 자리가 좋게 보는데, 왜냐하면 이쪽이 이렇게 해서 백현 마이스 개발 사업이라고 또 사업 시행자가 작년 5월에 정해졌습니다. 여기 이제 업무지구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으로 신분당선 있고 GTX 있고 그다음에 수인분당선 있고 여기 업무지구 딱 들어오면 이쪽에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들어왔잖아요. R&D 센터가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를 지금 다 호텔이랑 같이 업무지구를 개발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안 그래도 여기도 지금도 좋아요.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질 지역으로 보여서 그 두 지역이 그냥 버뜩 좀 사실 딱 떠올랐고요. 제일 좋은 데는 사실 이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너무 넘사로 가격이 계속 오르는 지역이라서.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오른 거보다는 다가구가, 땅을 기반으로 한 다가구가 훨씬 많이 올랐어요. 제가 20년 전에도 그 차가 쪽에 이제 어르신들이 아파트만 거짓말 하지 말고, 왜냐면 이제 서울서 다가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네. 은퇴하고 나면 제 월세 나오고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그때는 뭐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해서 옮긴다는 생각을 못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 아파트 정리하고 다가구나 상가쪽에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차이가 얼마 안 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뭐 현대아파트, 압구정 현대팔고는 신사동 쪽이나 뭐 역삼동 못 사요. 지금 평당 1억 달러 하잖아요, 거기도. 다른 땅을 60평 이렇게 끼고 있으면 60억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경험권 하나 나오긴 했던데, 보니까 저기 반포 요쪽 거기로. 네, 근처에 도시에. 근데 이제 대출 일으켜서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 상구하고 쪽에는 못 볼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대출을 일으켜서 사야 되니까. 근데 현재 금액에서 이제 맞추려고 하면 이제 동작이나 관악구 이쪽으로 상가주택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고조하면서 월세 받기에는 조금 또 부족한 것 같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좋은 물건 한번 놓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한 1년을 그냥 눈팅 임장이라 해야 되나요? 그냥 내가 산다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아직까지 제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이 딱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그때 임장마다 이제 권리분석은 또 공부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네네. 지금 생각하면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네네. 그래서 그때 찾는 물건이 이렇게 다 놓치고 나니까 계속 좀, 제가 2, 3년 전까지 상가주택의 거래 실제 매각된 걸 봤거든요. 네네. 이거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물건이요? 네. 아니, 제가 촬영하는 그 금액대죠. 지금 좋은 물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넘사벽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최근에 나온 물건 중에 저는 이 물건이 제일 좋았어요. 오류역. 그거 제가, 그거 이제 이분들의 소유주가 형제들 중에서 큰형이 받아갔잖아요. 그 40몇 억이에요. 저는 이게 딱 좋다. 저는 이거 여기 뒤에가 거의 2,000세대 넘는 사람들이 딱 동선으로 샀는 데가 여기 횡단보도까지 딱 있고, 여기 딱 무조건 사람들이 모이는 집결지라서 업종 구성도 지금 약국에다가 명우용까지 딱 맞춰져서, 요런 게 지금 대표님이 찾으시는 딱 그런 물건 아닌가요? 저 물건 조금 이런 물건 대출 일으키더라도 요거는 대출 이렇게 돼요. 이거는 되죠. 진짜. 근데 이게 아마 1차에 아마 실제 감정가보다 한 6억인가 8억 더 됐을 거예요. 맞아요. 32억 9천인데 이거 10억 넘게 했었어요. 조금 무리하게 쓴 것 같아요. 임땡땡 이분인데. 맞아요. 근데 이 임차 내역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특히 위에 치과라든지 병원들이, 자 여기 메모상에 에이 그 물건이 말이죠. 이거 좋다. 근데 분석하려고 했더니 이게 벌써 다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그래서 하진 않았는데, 근데 대표님 너무 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물건 계속 나오니까요. 원하시는 물건을 보면은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오니까. 물론 이제 경공매도 사시면 좋은 게 이제 명도가 딱 된다는 게 제일 좋고,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일반 매매로 지역을 하나 선택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해당 찾으시는 다가구나 상가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사장님하고 충분히 그분의 VI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받는 것도 지역을 딱 선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근데 관악구나 이쪽보다는 그래도 이왕 투자를 하시면은 월세 현금흐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집가 상승도 노리셔야 되니까, 그래서 좀 또 드는 생각이 여기 중공업 지역에는 영등포 이쪽도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결국 얘는 성수동처럼 될 거예요. 제가 이쪽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오히려 관악구, 동작구보다 영등포구 여기 중공업 지역을 딱 타겟팅해서, 지금 여기다 1층, 2층 그 저층 주택들 많잖아요. 그런 거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신축을 하셔도 되는 거고. 지난달인가요?
그 지난번에 하곡 쪽에 고시원금을 하나 나왔었거든요. 네. 제가 한번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다음에 한번 할까? 또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1차에 한 명 들어왔는데 22억 8천에 감정가였는데 27억 한 5억을 더 썼어요. 오, 많이 쓰셨네요. 예, 많이 썼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매물 기다리는데 꼭 임자가 한두 명씩 이렇게 탁탁 튀어서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 마십시오. 근데 뭐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네, 맞아요. 예. 기다리면 또 좋은 거 또 나오는데 뭐. 네. 어차피 이 전체가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다 재개발, 재건축되지 않습니까?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도 네. 뭐 임대 걱정 문제가 없죠. 저기 시작되면 뭐 또 공사하시는 분들, 건축에 관리되시는 분들도 머물러야 되니까 20년은 넘게 임대 걱정 없는 지역이었어요. 저는 요 지역도 좋게 봐요. 9호선 공항시장역 있는데, 예, 지금 사무실 근처네요. 네, 지금 김포공항이 있고, 김포공항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확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네, 지금 노선도 더 늘리려고 하고, 지금 김포공항 근처로 그린벨트도 지금 정부에서 풀어주겠다고 지금 말이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사업지역 있잖아요. 또 네, 준주거까지. 예. 저는 여기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 게,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또 9호선 라인이니까 서울, 강남 쪽 가시는 분들, 아니면 여기 공항 쪽 근무하시는 분들 직장인 수요가 좀 풍부해서, 예. 여기도 임차 수요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교통이 좋습니다. 제가 예. 이쪽 마구나루 쪽에 사무실 선택했던 것도 강남이나 도심 쪽에 접근성이 일단 9호선 급행이 네, 생기니까 네. 엄청 편하고요. 네, 그리고 또 맞아요. 출장 갈 때 이게 하루만 해도 뭐 그런 적은 없지만은 하루 만에 아침 새벽에 가서 고치면에서 일 보고 그 다음날 새벽인가요? 네, 올 수 있는 그런 입증의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요런,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표님께서 타겟팅을 지역을 찍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요. 네. 지금 이 공항시장역에 있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여기 지금 저는 예전부터 저도 되게 관심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등포, 당산동, 물레동, 이쪽 중공업지역, 여기도 굉장히 우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홍대죠, 홍대 쪽. 여기는 뭐 상업지역은 너무 비싸니까 안 되겠지만, 근데 준주거나 아니면 이 정도 괜찮아요. 여기는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죠. 예. 네. 그렇게 이제 사업을 세팅하시면은 이 현금흐름이 그냥 원룸에서 받는 거랑은 한 2배, 3배씩 나오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저런 데는 이제 실거주는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그대로 돌리고 시세 차익도 노리고 현금흐름도 받으면서 나는 다른 데 뭐 그냥 주거 하시기 편한데 전세라든지 하나 뭐 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또 하나만 이렇게 1차 목표만 가지고 이제 하기보다는 또 다르게 여러 가지 그 수익형 분산의 상가나 이런 쪽에 이렇게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아니면 좀 레버리지 있는 거를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법인 설립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 법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이유 중에 공매도 한 번씩 보고 하면 제가 그 신권 물건도 매일 보지만은 이거 매각 결과를 제가 그건 꼭 봐요. 제가 가지고 쭉 보면 제가 나름대로 인정했던 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나 이건 좀 잘 받았네 하는 게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매각 결과 보면 확실히 잘 받는 물건들이 있긴 있어요. 예, 많은 것 같아요. 1년 전부터 공부하셨는데 되게 부동산 쪽에 임장도 많이 다니신 것 같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목소리에 좀 자신감이 이제 확신이 좀 느껴지긴 해요. 어디로 방향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결심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했듯이 이렇게 많이 지금 상가를 여러 개에 나눠서 수익을 투자하게 되면 이제는 또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이 상가주택이나 추천하신 지역에 이미 이제 투자금을 그쪽에 힘들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또 기회 비용을 잃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게 계속 고민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삶 자체가 이제 베트남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사시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생활비나 이런 현금 흐름을 이런 부동산에 세팅해 놓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네. 뭐 굳이 한국에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공무원이나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 많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그죠. 받아가지고 생활을 안 되니까 또 사업소득이라는 게 항상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인 좀 임대 수익을 가지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것부터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은 상가를 구분 상가를 지금 사실 25억이라는 시대가 있으면은 상가를 아무런 없듯한 그러니까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 가치라면 60억 정도는 충분히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럼 10억짜리 6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가를 10억짜리를 6개를 분산해서 할 수가 있고 자산이 10억짜리라고 하면 보통 아무리 못해도 월세 임대료가 한 350에서 400 정도는 나오는
그런 부동산인데 그러면 대출을 끼면 지금 금리가 좀 높긴 하지만 한 200에서 한 150에서 200 정도는 마련이 될 것 같아요. 150에서 200 정도 대출 잘 내고도 그러면 보수적으로 150개라고 하면은 150만 원이라고 하면 6개면은 900만 원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목표로 하시는 매달 현금 흐름 자체가 지금 베트남 생활하시고 하면은 한 5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요거를 지금 매도를 안 하고 기존에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한 절반 이상은 이제 대출이 가능하니까 네네. 그러면 한 10억에서 한 12억 정도는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출금리가 한 5% 정도 되잖아요. 네, 요즘 5%. 예, 그럼 제가 뭐 경매나 공매나에서 한 7% 이상 그쵸, 그쵸. 예. 네. 그러면 그런 물건 받으면 좀 한 1, 2% 정도의 차익 정도 나오거나 어차피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나중에 금리가 떨어질 때 그 갭 삼성 차이만큼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부분을 노려야 되나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좋은 물건을 예. 나오면 이제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금액대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정말 좋은 금액대이긴 한데 이게 상가로 이렇게 딱 떼버린 순간 이게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저 물건 이런 물건을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맞아요, 예, 맞아요. 계획을 잃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한번 제가 오늘 고민이시겠다. 만나서 네. 만약에 부관아님이라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고민이실 들어요.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일단은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서 좀 살고 싶은 그 시점이 언제쯤이세요? 이렇게 옷에 세팅한 후에 이제 애들은 이제 다 대학생이고 다 컸거든요. 아, 다. 네, 예. 네. 이제 뭐 한 1, 2년이면 다 졸업하고 이제 자기네들 독립할 나이가 됐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1, 2년 정도는 여기 좀 더 세팅하는데 시간적으로 투입할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해야 되죠. 아직까지. 근데 그 자식 걱정은 끝이 없잖아요. 또 뭐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아, 하면 예. 그래서 한도 끝도 제가 없죠. 제가 또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4년까지 아빠 역할 하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네. 그러면 내년 되면 훨씬 더 좀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으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구나. 네, 좀 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이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임장하고 구경하고 혼자서 잘해요. 저는 예. 영업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들어가서 묻거나 이런 거는 네네. 제가 뭐 그런 부끄러움은 없어요. 네네. 네. 최저가 되셨는데요? 부동산에? 그래도 뭐 경매라지 낙찰 받은 게 없으니까 실전 투자를 많이 해야지 전문가지. 그건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지금. 올해는 꼭 하나 뭐든지 조그만 상가를 받든 제가 갈아타는 물건을 받든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하려 하지 말라고. 네, 1년에 맞아요. 한두 개 좋은 거 하면 된다고. 그죠. 네, 시간 많고. 그런 시간이 거치면서 내 실력은 또 늘어나니까. 네.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은 난 안 본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 좀 생각이라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다가 그때 한번 인천에